자, 기대를 받으며 화려하게 당선된 이준석, 지금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내리 이긴 당대표인데 어쩌다 나락으로 가버린 걸까요? 다시 부활은 가능한 걸까요? 이준석의 위기와 가능성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준석은 여론조사 지지율 58%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당선됐음에도 초기 당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을 개혁한다고 말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개혁은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 대상에 속해 있는 국민의힘의 기존 정치인들이 이를 반길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들도 이준석이 당을 싹 갈아엎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반발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막 당대표가 된 이준석에게 그냥 덤벼서는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다면 이준석이 대항할 만큼 강한 힘을 가졌으면서 정치적으로도 같은 편인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58% 지지를 받는 당내 서열 1위만큼 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딱 한 명 있죠. 바로 당시 보수 유력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었습니다. 문재인과 대립각을 시게 세운 윤석열은 당시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였습니다. 보수에서 인기가 대단했죠. 게다가 원래 당내 서열은 평상시엔 당대표가 1위지만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가 1위, 대표가 2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이준석을 견제해준다면 이준석의 반감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만큼 좋은 시나리오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개혁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모이게 됩니다. 같은 당 지지자들이 당대표와 대선 후보 둘로 나뉘어서 싸우니 대선 후보 선출 과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카드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때부터 이준석 대 윤석열의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윤석열 측에 붙은 정치인들이 이준석에게 대놓고 반기를 쓰는 일은 매일같이 일어났죠. 이 때문에 이준석이 대통령 선거 중간에 런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큰 선거를 원팀으로 2번이나 이겼음에도 둘의 사이는 가까워지지 않았죠. 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칼에 뽑습니다. 이준석을 내치기로 한 거죠. 아니, 지 맘대로 당대표를 내칠 수 있나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당과 정부는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대표를 갈아치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당 기존 정치 세력이 대통령 쪽으로 많이 붙었다고 했죠?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선 보수 유튜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니시를 열었어요. 이준석이 성상납, 뇌물수수,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말이죠. 대통령 측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은 이에 호응하며 이준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반응했죠. 이준석 측에선 당연히 반발했고요. 우선 이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 측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만 인정해서 검찰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아직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따라서 아직 이준석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법적으로 나온 결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법의 이야기고 정치는 또 다르죠. 국민의힘에는 윤리위원회라고 당내 사람의 언행에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왜 이상한 말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진 않지만 당에서 경고는 받거든요. 그 경고를 주는 곳이 이 윤리위입니다. 바로 이 윤리위에서 이준석에게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징계를 내립니다. 이에 맞춰 반이준석파는 이준석 체제에서 비대위 전환을 주장. 비대위가 되면 이준석은 자연스럽게 당대표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맘대로 바꿀 수 있으면 당대표를 왜 뽑나요? 물론 이준석 측도 가만히 처맞고만 있진 않았겠죠. 윤리위의 결정에 법적, 정치적으로 모두 강력 대응에 일부 성과도 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된 순간 결정권은 윤석열 측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따라 이준석은 당대표직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뒤 윤석열은 자신이 원하는 당대표를 만들기에도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윤석열의 완승이죠. 이준석을 몰아내고 당대표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든 윤석열의 앞날은 창창할까요? 쫓겨난 이준석은 이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게 된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싸움에서 지지율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준석 혹은 그의 생각에 동의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지지를 철회했겠죠. 이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반대로 대선 때 득표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꽤 납니다. 이 때문에 다음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도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쪽은 어떨까요? 우선 현재 이준석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대학 강연도 적극적으로 다니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준석이 부활하려면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기에 그때까지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거죠. 당선 가능성은 있나요? 이준석이 국회의원이 되는 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힘 소속으로 노원에 도전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에 안 들어서 쳐냈던 이준석이라도 다시 불러내야 할 상황이에요. 거기에 노원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아니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준석은 왜 노원에 나가려고 하냐고요? 노원이 이준석이 지금까지 3번 도전한 자신의 지역구니까요. 둘째, 소속 지역 상관없이 당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전한다. 이건 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신당을 만들 수도 있고 대구같이 보수 우세 지역에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역시 신당입니다. 왜냐면 이준석이 혼자 당선되는 걸 목표로 움직이는 것 같진 않거든요. 힘에 밀려 쫓겨난 뒤의 행보를 보면 이준석 개를 키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도 당선되고 이들 또한 국회에 많이 입성시켜 힘을 키우면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신당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물론 아직 선거가 꽤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예측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윤석열과 이준석이 극적 화해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치였습니다.